안녕하세요. 네, 신일고 영어 담당 강사입니다. 이제 신일고 첫 시험 끝나고 나서 조금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발빠르게 영어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왜냐면 어제 영어 시험이 끝나가지고 저도 부랴부랴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에 영어 중간고사가 조금 독특했어요. 일단 시험 범위는 그렇게 독특하진 않았거든요. 원래 신일고 1학년 영어가 시험 범위가 굉장히 다채로워요. 이게 다채롭다는 게 양이 많은 건 아닌데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이제 뭐 부교재에서도 나오고 이제 최신 3월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단어점에서도 나오고 외부 지문도 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시험 범위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채롭게 기존에 내던 것처럼 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했던 부분이 이번에 전문항 선택형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술형이 없이 선택형으로만 이제 영어 시험이 출제가 됐는데 이런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선택형만 출제한다고 그 출제 그 범위를 봤을 때 어떻게 내시려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열어보니까 또 나름 변별이 되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문제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일단은 전문항이 선택형이고 33문제. 그래서 문제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영어 시험 내신이 50분을 주거든요. 50분에 33문제를 풀려면 사실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세부사항이 되는데 일단은 딱 보시면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 내용 이해라고 한다면 이제 대의파, 글의 주제나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랑 그리고 글에서 나온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다 영어 선지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선지를 현장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뚫어낼 수 있었어야 됐던 시험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내용 이해 외의 다른 유형들에서는 어법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약간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법에서 조금 오답이 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일고는 원래 외부 지문이랑 지문 변형이 있는 걸로 좀 유명한 학교잖아요. 근데 이번에 서답형이 없이 이제 선택형만 내다 보니까 조금 더 변별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지문 변형이 좀 많았고요. 외부 지문 개수가 더 많았던 것은 아닌데 외부 지문을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의 개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의 지문에 여러 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셔서 지문 변형이랑 외부 지문으로 조금 변별을 시도를 하셨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세부 유형은 이렇게 출제가 됐고 전체 시험 문제에서 이제 지문 그대로 시험 범위로 지정해 주셨던 지문 그대로 출제됐던 게 총 33문제 중에 17문제.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시험 범위로 지정해 주신 것만 열심히 외워도 받을 수 있게끔 출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외부 지문은 이제 시험 범위로 지정을 해주시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랜덤하게 골라서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이 모의고사 푸는 능력이랑 굉장히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6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지문 변형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로 지정은 해주셨으나 이제 해당 지문을 굉장히 이리저리 많이 변형을 시켜놓은 문제를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소재는 그대로 쓰셨는데 이제 그 지문 안에 있는 문장 자체를 좀 문법이나 어휘를 살짝씩 바꿔서 출제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지문에다가 그 지문이랑 관련되어 있는 추가 문장이나 추가 지문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변형을 하셔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문 변형이 일단은 다른 1학년 때 시험보다는 훨씬 더 많았던 시험이었어요. 지문 변형이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었냐면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지문이 시험 범위로 지정을 해주셨던 지문이에요. 그건 이제 변형 없이 똑같이 출제가 됐고 부교재에 나온 이 지문에다가 이게 이제 편지글이었거든요. 근데 이 편지글에다가 이 답장, 이 편지 쓴 사람의 편지를 읽고 답장을 이제 선생님께서 창작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지문 변형으로 추가를 하셔서 출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이 시험 범위를 열심히 외웠다면 딱 보고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추가로 답장을 만들어가지고 시험 범위로 시험지에다 넣어 놓으신 거는 애들이 시험장에서 즉석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딱 봐도 이제 모의고사 능력이 어느 정도, 모의고사 푸는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문 변형이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게 순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지문을 시험 범위로 지정해 주신 걸 2개를 융합을 했어요.
두 개의 지문을 서로 별개의 두 개의 지문을 합치시면서 그걸 이야기를 엮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빨간색 부분은 이제 또 추가로 문장을 집어넣으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변형을 많이 하셨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또 지문 변형에서 독특했던 부분이 원래는 이 C라는 지문이 시험 범위로 지정을 해주셨을 때에는 그 오디션에 합격한 편지를 보는 장면을 이제 원래 줬었는데 이거를 대학에 합격하는 장면으로 이제 대학을 그 소재만 바꿔가지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출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창의적이게 변형을 많이 해서 이번에 출제를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관련해서 사실 이제 영어에 조금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신일고 외부 지문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지문의 개수로는 4개가 나왔고 이제 해당 지문을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 개수는 6개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외부 지문의 난도가 높지 않았어요. 중난도였고 대신에 배점은 높았는데 난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외부 지문이 나온다고 한다면 수능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EBS 연습 문제집에서 선생님이 마음대로 골라서 아무거나 막 내세요. 1학년 시험이어도. 근데 이번에는 이게 2023학년도 이제 고1 학력평가, 그러니까 고1 거 기출문제를 그냥 내신 거예요. 시험 범위 지문이 아닌 거를. 그러니까 고1 수준으로 내셨기 때문에 애들이 이게 처음 보는 지문이었지만 고1 수준이니까 많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만 영어 기반이 좀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도 빈칸 추론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영어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잖아요. 빈칸 추론이. 그래서 이 빈칸 추론 자체, 이 고1이지만 이거 자체를 풀 능력이 없었던 친구들은 틀렸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100점을 높게 책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게 총 33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33문제면 한 문제당 한 3점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7점이죠. 나머지 외부 지문들도 꽤나 배점이 높았기 때문에 외부 지문에서 조금 변별을 기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 변형도 좀 되고 외부 지문도 출제가 되다 보니까 소위 이제 요즘 친구들이 쓰는 말인데요. 영어 피지컬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본인이 이제 모의고사 풀 때나 이제 영어 실력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영어 자원, 그리고 영어에 대한 직관을 이제 영어 피지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영어 자원, 영어 직관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었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암기가 조금 덜 됐더라도, 그러니까 시험 범위 자체에 대한 성실한 암기가 좀 덜 됐더라도 영어 피지컬로 현장에서 뚫어서 고득점을 한 친구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일고 친구들이 수학이나 과학에 비해서는 영어가 조금 약한 경우가 있거든요. 약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 피지컬이 받쳐주지 못하면 본인이 시험 범위 지문을 좀 암기를 하게 되면 이걸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문이 변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재는 그대로 출제가 되고 해당 지문을 공부를 하면서 유의어나 반의어까지 꼼꼼하게 따지고 변형된 문제, 연습 문제까지 푼다면 사실 지문이 변형이 되더라도 원지문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론적으로는 영어 피지컬도 필요했지만 완전 초고득점을 위해서는 영어 피지컬도 필요했지만 시험 범위 지문 암기도 꽤나 필요했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문 그대로 출제된 문제가 절반이었어요. 근데 그 지문 그대로 출제된 문제에서 요목조금 꼼꼼하게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제 영어 감이 좋은 친구들은 다 좋은데 문법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어려운 거 외부 지문 맞추고 지문 변형 다 맞췄는데 막상 지문 그대로 출제했던 문제에서 문법을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모로 조금 변별이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스타일의 신일고 영어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건데요. 일단은 모의고사 등급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의고사 1, 2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죠. 사실 신일고에서 모의고사 1, 2등급 친구들이 막 엄청 비율이 많이 높은 편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어 어휘나 문법이나 직관이 꽤나 받쳐주는 친구들이죠.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지문 암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지문 딱 보면 주제 금방 파악할 수 있고 본인이 그냥 문법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도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모르는 단어 한두 개 품고도 전체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어법 하나, 어휘 하나 꼼꼼하게 안 보는 습관이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본인이 지문 하나하나 꼼꼼하게 외우려고 하다 보면 노력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데 자기네들이 모의고사 볼 때 혹은 내신 볼 때 현장에서 자기 능력으로 읽어내면 맞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공을 들여서 지문 학습을 해야 할까라는 오류에 빠져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도 33문제가 출제되면서 시간에 대한 압박이 사실 없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문 암기를 해서 지문이랑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보자마자 빠르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그리고 똑같은 지문을 주고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사실 이제 수학 모의고사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학에서 30번 문제 하나 틀려가지고 1등을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0번 문제 맞춰놓고 앞에 쉬운 9번, 10번 틀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친구들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는 훈련이 제일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도 써놨지만 지문 암기로 맞을 수 있는 문제는 감점이 없도록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익숙한 거랑 진짜 아는 거를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감이 좋다 보니까 지문을 한 2번째 보다 보면 이거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었지 주제가 바로 생각이 나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한번 봤으니까. 근데 그거는 익숙한 거지 사실 그 지문에 있는 문법이나 어휘를 모두 다 아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 복습 시험을 볼 때 문장 하나하나마다 다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복습 시험을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본인이 모르는 걸 골라내서 그 골라낸 거 위주로 모르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이 친구들은 필요합니다. 그래도 일단 영어 감이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 유형에 있는 친구들이 좋은 등급을 받기에 유리한 부분은 있어요. 내신에서도. 그리고 모의고사 3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어휘나 어법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기초를 채우면서 내신 공부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험 범위로 지정해 주신 지문 안에 있는 문장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본인이 모르는 거 위주로 하면 되는데 이 친구들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과정이 굉장히 지루해요. 가만히 앉아서 문장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어야 되니까 지루한데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제 본인이 마음 다짐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법이랑 어휘 모두 빠짐없이 챙기려면 왜냐면 3등급에서 사실 모의고사도 이제 1, 2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신일고는 외부 지문이랑 지문 변형이 있어서 내신이 좀 불리한 것 같다,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신을 준비하면 모의고사도 같이 등급이 오를 수 있는 학교예요. 왜냐면 내신 자체를 모의고사 스타일로 내시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평상시에 이제 지문 안에 있는 단어, 유의어, 반의어 이런 거 모두 챙기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 친구들은 영어에 시간 투자하면은 사실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아이들이 수학이랑 과학에 많이 치여가지고 영어를 조금 덜 공부하는 영향이 있어서 이 친구들 그걸 조금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문 변형이 있고 외부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본인이 3등급이니까 영어에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나 지문 변형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어떻게 먼저 막 해결하고 싶어서 근데 외부 지문 어떡하죠? 근데 지문 변형 어떡하죠?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당연히 그것도 준비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가장 우선으로 둬야 할 거는 시험 범위로 지정해 주신 지문 학습을 반드시 우선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이제 수학 모의고사를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9번, 10번 문제를 맞추는 게 30번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쉽단 말이에요. 시간 투자만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으니까. 이 영어 내신에다가 그걸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문 그대로 나오는 문제는
공부만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점수들을 무조건 따고 간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응용 문제인 30번 문제를 맞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제 영어 내신도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순서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4등급 이하 친구들은요, 일단은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수학이랑 영어를 이제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노베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수학이랑 영어랑 둘 다 공부를 아예 안 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마음 잡고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수학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반대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수학이나 과학은 특정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걸 적용할 수만 있으면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해만 할 수 있다면 풀릴 수가 있는데 영어는 뭐 어떤 하나의 원리를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지문 안에 있는 단어나 문법을 알아야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수학 노베이스 친구들이 수학을 처음 배우는 것보다 영어 노베이스 친구들이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굉장히 더 힘들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 4등급 친구가 있으시다면 힘들다는 거를 인정을 해주시면 아마 좀 좋을 거예요. 힘들 거야. 힘든 거 맞는데 그래도 잘 견뎌서 하면, 또 수학이랑 또 다르게 장점으로 영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면 그만큼 나오거든요. 수학은 사실 일정 이상 하더라도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영어는 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내신 공부를 할 때 아주 쉬운 기초 단어장을 같이 함께 병행해서 외우는 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능률북화 어원편이라든지 아니면 뭐 워드마스터 베이직이라든지 이런 기본 단어장을 같이 병행해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영어가 부족한 걸 아마 등급을 보고 알 거예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 때 아마 이제 등수도 봐가지고 본인이 영어가 신일고 내에서 어느 정도인지도 상대적으로 위치를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모의고사 1, 2등급을 받았던 친구들만큼 비슷하게 점수를 내려면 그래도 시험 범위로 지정해준 지문만큼은 열심히 외워야겠다. 당연히 영어 자원이 부족하니까 외우는데 이 앞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더 오래 걸리고 힘들겠지만 본인이 마음을 먹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점수 차이가 안 나게끔 내가 외워서 맞출 수 있는 거 무조건 맞추겠다. 네,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는요, 정회훈 강사고요. 일단 이번에 지금 2026년 신일고 영어 중간고사가 아직 성적이 다 나온 것은 아니에요. 성적이 다 나온 것은 아닌데 일단 1학년 90점 이상 친구들 다수 나왔고요. 그리고 2학년 또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90점 이상 친구들 다수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신일고 영어 관련해가지고 조금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제가 질문 받고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딱히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